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요즘 중국 제약바이오는 딥시크 모먼트? 자, 중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업종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상황을 조금 되짚어보면 너무 싫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중국의 약가 인하 정책이 제약기업의 부담을 굉장히 가중시켰고 약가 인하도 조금 했던 게 아니잖아요. 막 60, 70, 80%씩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양으로 많이 사줄게 라고 하자마자 지금 코로나가 또 발생을 하면서 이제 그 병원 기능이 좀 제한이 되면서 수요가 매우 축소됐다. 그래서 제약기업 전반적으로 매출을 내기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싫다, 나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마치 환골탈태했거든요. 홍콩 주요 섹터 중에서도 지금 헬스케어 업종이 굉장히 가장 많이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중국의 제약바이오 대표 기업들이 홍콩에 많이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홍콩 쪽을 제가 중심으로 본 건데요. 워낙 많이 빠졌던 섹터였기도 했지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25년 들어서 특히나 혁신약, 항암제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개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라는 점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술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점입니다. 원천 파이프라인의 경쟁력이 높아졌고 그리고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좋다라는 쪽에서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데요. 종양을 타깃으로 하는 신약 개발의 주력 기술인 ADC, 이중항체, 세포치료 등의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한 5월쯤 열렸던 미국 임상종양학회 연례 학술 대회에서 중국 기업들이 역대 최다 임상 데이터, 좋은 데이터들을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노벤트, 3S바이오, 석약그룹, 항서제약, 베이징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던 기업들이 이제 대거 참가해서 임상 데이터를 공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연구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임상 성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임상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데이터들, 유의미한 데이터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도 고무적이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10년 전 중국의 제약바이오 업계는 미국보다 한 20년 뒤쳐져 있었는데 지금은 한 2, 3년으로 줄었다. 10년 만에 굉장히 놀라운 속도로 따라잡았다. 이런 쪽으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해외 진출 확대입니다. 라이센스 아웃 관련돼서 이제 이런 딜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지금까지 열심히 연구개발했던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확되는 시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중국의 대표 제약사들이 이런 글로벌 빅파마에 굉장히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도 지금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많은 높은 금액으로 지금 자기네들의 기술을 이전하고 이제 뭐 이런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꾸준히 나타나면서 지금 제약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중국 제약업계의 딥시크 모먼트가 아니냐 이런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3S 바이오가 화이자 뭐랑 계속 이제 라이센스 아웃 계약했다든지 아니면 석약그룹도 아스트라제네카 이런 쪽으로 지금 5월, 6월만 하더라도 굉장히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 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이 모여서 2024년에도 이제 워낙 분위기가 이렇게 쫙 올라갔었는데 2025년 1분기에 이미 41건 달성을 했고 규모도 지금 2022년 규모를 넘어서서 아마 올해 상반기만 되더라도 아마 한 2024년에 버금가는 숫자가 이미 상반기에 이뤄질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라이센스 아웃 계약이 좀 이뤄지고 있고 그 금액도 이전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정책도 같이 이어지고 있어요. 중국 하면 이제 정책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동안 이 제약바이오
업계를 힘들게 했던 집단 구매 정책 있잖아요. 약가를 너무 할인을 많이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년 이게 재계약이 되고 다시 약가를 다시 선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쳤다. 이런 것들 좀 완화해 달라라고 했는데 오케이, 조금씩 우리가 완화해 볼게. 그리고 심사도 좀 간소화하고 신약 출시 관련해서 보조금도 좀 지원을 해줄게. 이런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지금 한 4년의 기간을 통해서 많이 타격받았던 것들이 이제 그 집단 구매 영향에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이제 혁신약 분야, 기본 의료보험이나 상업보험, 이중 지급 체계를 우리가 재정비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게, 아픈 사람들이 이 혁신약을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이제 가격적인 부담을 낮추겠다. 그리고 가격 형성 메커니즘 정상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의료보험 데이터도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게 공유해 줄게. 또는 신약 심사 승인 기간을 30일로 단축해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기업도 잘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펼쳐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업되고 있고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리스크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좀 많이 걱정을 하실 거잖아요. 계속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미국의 뭐 바이오 보안법 등의 이제 규제도 계속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좀 또 중국이 타격을 받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뭐 CDMO 바이오 보안법에 직격탄을 맞았던 CDMO나 또 원료 의약품 쪽은 리스크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좀 저희가 감안을 하되, 그렇다고 이제 기술만 팔고 로열티를 받는 라이센스 아웃 이런 지금 거래들은 국가 안보 리스크엔 좀 영향이 제한적이다라는 쪽에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글로벌리 지금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투자를 어느 쪽에 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이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런 개별 종목별로는 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밸류에이션 부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개별 종목으로 좀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엑스 차이나 바이오테크 ETF라는 또 ETF로도 또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노벤트나 항서제약, 아케소 중에 요즘 잘하고 있는 이런 중국의 차이나 바이오테크 주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전반적으로 이제 이게 같이 방향성을 같이 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좀 상승 여력이 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개별 종목으로는 좀 밸류에이션이 많이 비싼 종목도 있지만 이 ETF로 봤을 때는 그래도 밸류에이션 아직까지 좀 합리적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